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고 슬슬 놀다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비전이 찾아왔죠. 이번에 책을 내신 게 동성애 치유 상담 입문이에요. 누가 이거 사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는 건 중요해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죠? 청소년들이 동성애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저희 비전 파인더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리 옹호 활동이죠. 예, 거기에는 혼전 순결, 낙태 반대, 그리고 요즘 이제 포커싱이 되는 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과학적 측면을 밝혀서 네. 사람들이 잘 알게 함으로 이제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찾는다라고 말하면 좀 제가 쑥스럽습니다. 이제 비전이 찾아왔죠. 예, 아다시피 이제 LGBTQ를 이제 정상이다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걸 옹호하는 활동이 시작된 게 애초에는 물론 동성애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를 1973년 네. 이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이제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명에서 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오리지널 역사 중에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정신의학을 배워서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환자도 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참 별일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동성애 가지고 이슈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벌써 73년이면 이제 소위 이제 아시겠지만 성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막바지에 들었을 때예요. 이게 프리 섹스 운동이죠. 결혼 전에 뭐 네네. 좋으면 그냥 하룻밤이라도 그냥 하고 뭐 이런 그게 프리 섹스예요. 그리고 이제 히피 운동 이런 것이 합쳐져서 성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LGBT도 자유다 이거죠. 동성애도 자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4년에 걸쳐서 시위를 했어요. 네. 학회장에 들어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뭐 책상 뒤엎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제 타협을 했죠. 이제 동성애는 뭐 정상이지만 본인이 동성애를 고치고자 할 때는 뭐 의사가 도와줄 수 있다. 네. 그 전까지는 동성애를 정신과에서 치료했거든요. 네네. 나중에 또 시위를 계속해가지고 그마저 빼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동성애를 한다고 나서서 뭐 고쳐달라, 뭐 나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미국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동성애가 뭔지 연구하는 것도 없고 또 동성애가 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한 30년, 네. 40년 지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화적 침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소위 여러분 시내에서 프레이드 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뭐 춤추고 이런 것이 생기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뭐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저건 안 되지 싶어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네. 크리스찬 의사들도 이제 그걸 보고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뭐 신앙 양심으로는 아닌 줄 알지만 네.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각성하신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이거를 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프로치를 해서 이게 반대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나타났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예, 크리스찬인데 아주 열렬하신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해보면 그 성경 얘기하고 신앙 얘기를 가지고 주로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알아서 하고 우리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역사를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그런 걸 한 게 있으니까 혹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라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014년인가 5년 그때 그 일을 인도하시는 그 리더 중에 기론평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네. 이제 언젠가는 듣게 되실 텐데, 이제 그분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부산대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게 됐는지 언제 한번 모시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기독 정신의학회에 연락해가지고 정신과 의사 중에 혹시 이런 거 동역하실 분이 있는지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돌다가 내가 은퇴하고 있으니까 은퇴한 사람이면 좀 현역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싶어서 나를 네. 연락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고 이제 슬슬 놀다가 이제 끝납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사방군데 나한테 말을 넣어서 좀 도와드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신 남편 좀 그런 거 좀 하라고 해라. 그 당신 남편의 소명이다. 뭐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학회, 교육학회, 미국 사회학회, 뭐 역사학회 이런 인문계통의 단체들하고 미국 정신학회에 있는 그룹들이 동성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정상인데 네. 차별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해라.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근거가 네. 그 당시로서는 논문 2개였어요. 하나는 킨제이 보고서, 그 유명한 킨제이 보고서. 이건 지금 엉터리라는 게 다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요? 두 번째는 1956년에 쓴 심리학자가 쓴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에 심리 검사해 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동성애자를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연구 대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뉴욕 마나탄에 있던 동성애자 클럽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추천받아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게 누구를 골라 보냈겠어요? 최대한 좀 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분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심리 검사라는 게 연습해 보면 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얘가 이제 로샤 테스트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잉크 이렇게 해서 펼치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처럼 보이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나비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무슨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르쳐 주면 다 나비라 그러면 다 정상이에요. 말하자면 네. 이제 그런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검사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동성애자들을 골라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골랐는지 또 그런 논문이 안 밝혀져 있어요. 네. 이런 논문 같으면 요즘은 퍼블리시가 안 됩니다. 50년 되니까 미국서 발표가 됐겠죠.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동성애는 정상이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킨제이나 메릴린 후크라는 여자죠. 그 두 사람은 이 LGBTQ 역사에서 위인이에요. 영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도 그 심리학자들 윌리엄 마슬로라든가 하는 분들이 맹렬히 공격해서 이 엉터리 논문이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때 그 사회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엄청났죠. 미국의 인권 운동 아시죠? 그 마틴 루터 킹. 뭐 예. 그래서 그 와중에 휩쓸려서 이제 동성애도 이제 자유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요즘 와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소위 애들 사이에 그 이슈가 되고 연예인들이 이제 동성애를 막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냥 이렇게 패시니트 돼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 한단 말도 있어요. 그게 뭐죠? 청소년들이 동성애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도 그 쑥스러운 그 뉴스이기 때문에 지시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이즈의 그 입영률을 보면 청년들청에 급증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에이즈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 나오는데 거의 상당 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야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뉴스 보고 그런가 보다. 뭐 성경적으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런 좀 자세한 얘기들 속속들이 들으니까 좀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핍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책을 내신 게 동성애 치유 상담 입문이에요. 그러면은 책이 나오기도 좀 쉽지 않았겠어요? 예. 같이 통역하시는 선생님들이 정신과 의사고 제가 동성애를 치유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치유된다 하고 하니까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쓰기로 맘먹고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좀 망설여졌죠? 누가 출판해 줄 것인가? 그리고 돈은 또 어떻게 하느냐? 네. 누가 이거 사보겠어요? 네. 물론 이제 크리스찬 카운슬러나 정신과사가 참고하기 위해서 사보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 책을 출판하는 건 중요해요. 출판하고 출판됐다는 사실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동성애 치유된단 말이야? 하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되니까 이런 책을 썼겠지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읽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발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엉터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과학적 근거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그 책이요, 내 주장을 쓴 게 아니고 내 사상을 쓴 게 아니고 이때까지 동성애가 치료되었다는 그 논문들을 망라한 거예요. 아무개가 치료했더니 몇 명이 나왔다. 그래서 논문을 쓴 거를 다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했다니까 뭐 치유되는 보다라는 임프레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동성애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찍 죽어요. 네. 예, 그리고 에이즈라든가 요즘은 이제 간염도 성병입니다. 요즘은 위생이 좋으니까 먹어서 뭐 간염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되게 섹스를 통해서 간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그 게이 퍼레이드 하면 온 유럽에서 다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낮에는 퍼레이드하고 밤에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급성 간염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 막 대거 입원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깜짝 놀라죠. 이거 웬일이냐. 그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자고 게이 프레이드에 갔다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질병센터나 WHO에서 게이 프레이드 하러 가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간염 예방주사 맞아라 하고 권고해요. 네. 그 사실입니다. 그 WHO가 그렇게 한다고요. 네. 이게 동성애를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병이라도 걸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나 HIV가 에이즈인데 HPV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건지림이란 병이에요. 이게 건지림이 걸리면 뭐 성기나 항문에 이제 나중에 암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요. 네. 여학생들한테 HPV 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맞춰요. 이 사람들이 그걸 왜 맞는지 몰라요. 학부모도. 이제 매독도 요즘 잘 치료가 안 돼요. 이제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러면 이게 잠복해 있다가 한 30년 후에 뇌에 매독이 옵니다. 네. 뇌에 매독이 오면 아주 끔찍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것만 해도 벅차죠. 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발굴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뭐가 틀렸고 그 동성애 옹호 그룹에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대한 진실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것이 또 미국 정신과에서 정상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게 유전 안 된다는 거는 입증된 게 아니다. 유전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인권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쭉 거기 그 나오는 자료들의 근거를 보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에 이제 얹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게 아니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에 관한 그 집대성된 어떤 그런 자료집을 만드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 사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 크리스찬 섹스 에듀케이션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단어는 없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유년주일학교 때 이제 섹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자.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걸 가르치자 이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차별 자체는 우리가 찬성하는 게 아니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현재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